등산이나 백패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반사이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출시하는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집요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저렇게 해서 마진이 남을까?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 보자. 사실 테크니컬한 등산복만 팔아서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해외의 어느 유명 브랜드, 다들 아시는 그 브랜드도 그렇고, 또 국내 등산복 업체들도 대다수가 결국에는 기술 개발, 제품의 성능 향상 그런 것보다는 패션, 그러니까 타운용 의류 사업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어반사이드를 보면 국내 원단뿐만 아니라 해외의 되게 유명한 원단들을 막 아낌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잘 나가던 시절의 아크테릭스처럼. 그러면서도 가격은 아크테릭스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진짜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컨텐츠를 기획해야 구독자님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또 제품 리뷰도 할 수 있을까? 제가 영상 하나 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컴퓨터에는 진짜 기획안이 한 열 몇 가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가기로 했어요. 본질에 집중하기로. 이 두 제품의 소재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구스다운과 그 구스다운을 따라 만들려다가 탄생한 프리마로프트. 이것들의 본질적인 강점은 뭐고, 또 어반사이드라는 브랜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디자인을 더해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등산이나 백패킹에서 이 두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활용성을 200%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등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익스트림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등산을 스포츠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운동? 활동? 가장 익스트림한 액티비티. 막 윙슈트 점핑이나 산악 자전거처럼 속도감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혹독한 자연 환경을 가장 긴 시간 동안 견뎌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추위에, 또 때로는 더위에, 강풍이나 폭설, 폭우에서도 내 체온을 지키고 땀을 말리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그 지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등산의 템포는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데 그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작은 변수 하나라도 발생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인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소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제품이 사용한 소재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냥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먼저 이 구스다운. 사실 자연계에서 거위털만큼이나 중량 대비 보온력이 뛰어난 소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무게도 가볍고 압축도 진짜 잘 되고 펼치면 지금 이 패딩처럼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구스다운이 형성한 공기층이 제 체온을 지켜주는 거대한 단열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데드에어라고 하는데, 거위털 그 자체가 따뜻한 게 아니에요. 거위 솜털에는 아주 미세한 줄기들이 가지치기 하듯이 막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구스다운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필파워. 필파워는 다운 1온스를 24시간 동안 압축시켰다가 풀었을 때 얼마만큼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를 측정한 수치인데, 그러니까 복원력을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패딩들은 한 600에서 700 필파워 정도만 돼도 꽤 괜찮은 패딩이라고 하거든요.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것 중에서도 한 800 필파워 정도 되면 프리미엄급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제품은 필파워가 900이에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사용하던 경량 패딩이 아크테릭스의 세리움 패딩인데, 이게 필파워가 850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걸 입다가 처음 이 에일러론 구스 패딩을 배송받았을 때 저는 담당자분이 잘못 보내신 줄 알았어요. 이 제품명에 UL이 붙으면 울트라라이트, 그러니까 경량 패딩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경량 라인인데 처음 받아봤을 때 딱 보기에도 그냥 중량급 패딩 같은 거예요. 빵빵함이. 근데 패킹 사이즈는 또 세륨보다도 좀 더 작고, 고작 필파워 50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필파워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안에 들어있는 절대적인 우무량이 적으면 그렇게까지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보통 경량 패딩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보통 한 우무량 한 100g 정도 전후로를 경량 패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게 들어간 건 60g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간 건 120g까지 그렇게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118g이 들어있어요. 900이라는 높은 필파워의 우무량도 거의 경량 패딩의 한계치 정도까지 118g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받아보고 이게 경량이 맞나라고 생각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비율. 구스다운의 솜털과 깃털의 비율. 거의 무조건적으로 솜털의 비율이 높을수록 따뜻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패딩에 깃털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안에 공기층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따뜻하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깃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소파나 아니면 베개, 쿠션 같은 그런 침구류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지속적으로 눌리는 힘을 견디기 위해서 깃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입는 의류에 있어서는, 의류는 어디에 계속 지속적으로 눌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솜털 100%가 깃털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것보다 더 따뜻해요. 솜털에 갖고 있는 그 미세한 줄기들, 그 구조만으로도 보온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패딩에 있어서는 깃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솜털에 비해서 입체적이지도 않고 무게도 더 나가고 또 열 전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깃털을 불순물로 취급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제품은 95대 5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상급이 아니네요. 솜털 100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솜털 100짜리가 더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솜털 100짜리를 만들려면 그건 공정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기계로만 분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율이 97%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기준상 솜털 95에 깃털 5%면 사실상 순수 솜털의 거의 한계치로 본대요. 그러니까 95대 5의 비율은 5%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순수한 상태까지 정제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스다운에도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물이에요. 비를 맞거나 아니면 눈에 젖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행 중에 흘리는 땀에 의해서 솜털이 젖으면 솜털들이 다 뭉쳐버려요. 그럼 솜털이 유지하고 있던 그 구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공기층이 사라지고 보온력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털 자체에 발수 처리를 한 그런 다운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겉감에 발수 처리를 하거나 이 제품도 그렇긴 한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수 코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아웃도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발수가 또 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원단에 발수 처리를 한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구스다운 자체에 발수 처리를 한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발수 코팅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위나 오리들은 한겨울에도 물에 떠다니던데 그럼 걔네들은 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지? 물에 있으면 그 털도 젖을 거 아니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패딩에 사용하는 그 거위의 솜털은 절대 물에 젖지 않는데요. 왜냐면 거위들은 꼬리에 기름샘이 있어서 그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솜털이 아닌 겉에 있는 깃털들이 그 기름을 먹어서 방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어텍스처럼. 거위나 오리들이 자기 주둥이로 온몸에 털을 막 고르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꼬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겉에 있는 털에 계속 방수 작업을 해주는 거래요. 덕분에 그 안에 있는 솜털은 뽀송뽀송하게 유지돼서 체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드쉘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운이라는 소재는 물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스다운이 물에 취약하다는 점은 군인들한테 더더욱 큰 문제였나 봐요. 1980년대 미군이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물에 젖어도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의뢰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프리마로프트라는 소재거든요. 프리마로프트는 인공적인 소재인데 다운의 그 솜털의 구조를 모방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사용된 섬유 자체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재, 소수성 소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물에 젖어도 섬유 자체가 물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공기층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 프리마로프트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골드, 실버, 블랙 그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는데 어반사이드의 카나드 프리마로프트에 쓰인 거는 골드 소재예요. 그러니까 프리마로프트 중에서 최상위 소재인 거죠. 그 등급들의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98%. 프리마로프트 골드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도 건조되었을 때 보온력의 98%를 유지시켜준대요. 사실상 이게 젖으나 안 젖으나 똑같이 따뜻하다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프리마로프트에 액티브란 라인이 있는데 액티브 라인의 특징은 신축성, 통기성,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지. 그러니까 충전재가 한쪽으로 뭉쳐지는 걸 방지해준다는 뜻이에요. 프리마로프트 골드 등급의 액티브 라인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운행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신축성도 있고 땀도 배출해주고 격한 움직임에도 충전재가 한쪽으로 뭉치는 걸 방지해주고 일반적인 다운 재킷들은 그 솜털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프루프라고 하죠. 되게 촘촘한 원단을 사용하거든요. 미세한 솜털이 삐져나오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단의 직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만큼 통기성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액티브는 충전재 자체가 서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만큼 겉감에 촘촘한 원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숨쉬는 원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프리마로프트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프리마로프트는
보온력이 훌륭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자연 소재인 구스다운의 무게 대비 보온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압축률도 구스다운만큼 따뜻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부피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패킹했을 때 사이즈도 구스다운에 비하면 훨씬 크고.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압도적으로 가볍고 따뜻하지만 물에는 약한 구스다운, 구스다운보다 조금 더 무겁고 덜 따뜻하지만 어떤 악천 후에도 내 체온을 지켜주는 프리마로프트. 그러니까 어반사이드의 두 자켓은 각 분야의 최상위 소재를 사용하면서 산에서의 용도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기어인 거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소재를 썼어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반사이드가 이 명확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 소재들을 어떤 디자인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 지금부터 그 디테일을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이 프리마로프트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골드 후드 패딩 재킷. 이름이 되게 기네요. 저는 이 제품이 그냥 일상 보온용 패딩이 아니라 철저히 운행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겉감에 쓰인 원단하고 이 옆구리의 디자인 때문이에요. 일단 겉감은 30데니아의 립스탑 원단이 사용됐어요. 산행을 하다 보면 막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바위에 쓸리거나 그런 일이 꽤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제품이 경량화만 생각해서 한 10데니아 같은 얇은 원단을 사용했으면 그런 마찰이나 충격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항상 산행할 때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산행하기 때문에 암릉을 오르거나 그럴 때 팔꿈치로 딛거나 아니면 온몸을 막 바위에 비비면서 오를 때가 꽤 있거든요. 이번에 무랭게티 갔을 때도 제가 길을 실수로 잘못 들어서 해안에 있는 그 거친 바위들을 막 온몸으로 오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 원단이 아직까지는 뭐 뜯기거나 아니면 보풀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옆구리 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에만 충전재가 없고 좀 두께감이 있으면서 신축성이 있는 그런 소재가 사용됐어요. 배낭을 메고 허리벨트를 꽉 조이면 팔을 뻗거나 그런 동작을 할 때마다 이 옷이 점점 허리벨트 위로 말려 올라올 텐데, 이 옆구리 쪽 패널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쭉쭉 늘어나서 그렇게 옷이 말려 올라가는 거를 좀 많이 방지해 주더라고요. 보온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활동성을 더 챙긴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걸 입어보고 느꼈던 게 이 옆구리 패널이 통기성을 좀 확보해 주더라고요. 꽤 체감될 정도로. 저는 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산행하다 보면 진짜 금방금방 땀이 차는데 이 옆구리 쪽으로 열기가 막 빠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겨울에는 입었다 벗었다를 되게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은근히 귀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걸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에일러론 900UL 후드다운 재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처음에 받아보고 진짜 놀랐어요. 사실 제가 이걸 좀 막 다뤘거든요. 이거 제가 리뷰 만들려고 제공받은 거잖아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장비도 전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막 굴리는 편인데,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니까 사람 마음이 조금 좀 더 편하게 막 굴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꿔서 일상에서 한 4-5번 정도 입고 산에서도 2번 입었었는데, 패킹할 때 막 급하게 넣고 막 그랬어도 제가 진짜 신기한 게 털 빠지는 거를 여태까지 하나 봤어요. 제가 원래 입던 세륨도 털 빠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입고 벗을 때마다 한 2-3개씩은 나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새 거라서 덜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안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쓰인 하이퍼드라이브 원단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실리콘 코팅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털 빠짐 하나만큼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이 제품이 이번 시즌 어반사이드 구스 패딩 라인업 중에서 제일 스펙상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상위 모델인 프로 라인에서는 겉감에 일본 토레이사 원단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산인 하이퍼드라이브 원단을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이퍼드라이브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급형이겠거니 했죠. 근데 막상 이걸 써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상위 라인에 쓰이는 토레이사의 원단을 사용한 파우치인데, 내가 받은 이 엔트리 모델이 이렇게까지 좋으면 이 원단을 사용한 상위 모델은 얼마나 더 좋은 걸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품 사진만 봤을 때는 디자인이 좀 걱정됐었거든요.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근데 막상 실착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디자인이 아웃도어에서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터프한 맛도 있고. 이 제품은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제품의 사이즈감하고 활용법 정리해드리고 딱 마칠게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사이즈감. 일단 저는 키가 183에 몸무게는 72kg이고 보통 국내 사이즈로는 등산복 입을 때 105 사이즈를 입는데 약간 어깨가 넓고 팔이 긴 체형이라서 팔 길이나 어깨에 맞출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110 사이즈까지도 입어요. 그래서 저는 팔 길이에 맞추면 좀 품이 많이 남는 체형인데 이 두 제품은 똑같이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했고요. 일단 이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재킷은 상대적으로 구스다운에 비해서는 살짝 핏하게 나왔어요. 운행용 등산복은 진짜 몸에 붙으면 붙을수록 그 기능성이 더 잘 발휘되거든요. 그래야지 땀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하는 것도 빠르고 보온을 할 때도 이 안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내 몸에 밀착된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한테는 살짝 품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베이스 레이어 입고 그 위에 입기에는 아주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구스다운은 살짝 더 여유가 있게 나왔어요. 한 반 사이즈 정도 더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안에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구스다운을 입으면 그 사이즈감이 딱 맞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사이즈감이. 그래서 저는 뭐 백패킹을 가거나 할 때 이 두 제품을 한 세트로 딱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운행 중에 보온이 필요할 때는 카나드 프리마로프트를 입고 정상에 오르거나 아니면 텐트를 치거나 박지에 도착했을 때나 그럴 때는 그 위에 이 구스다운을 입어요. 운행 직후에 땀이 아직 남아있을 때 바로 구스다운을 입기보다 프리마로프트가 일단 그 수분을 처리해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구스다운을 덧입으면 보온력도 솔직히 말할게요. 헤비다운 못지않은 보온력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헤비다운이 조금 더 따뜻하긴 해요. 근데 이 두 제품은 용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챙기면 산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성이 2배가 되는 거죠. 헤비다운 챙기는 것보다 패킹 사이즈도 줄이고. 자, 이렇게 어반사이드의 에일러론 900UL 후드다운 재킷과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골드 후드 재킷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제품을 받아보니까 저는 좀 더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어반사이드라는 그 브랜드가 소재에 얼마나 집착하고 그리고 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게 두 제품이 디자인에서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가격은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브랜드가 한국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워요. 아,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 협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단점을 발견하면 그거를 언급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되게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피드백 주면 다음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이 세상에 완벽한 기어는 없죠.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어반사이드라면 왠지 제가 하는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느낀 두 제품의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먼저 프리마로프트. 이게 철저히 운행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운행용이라면 이 옆구리에 신축성 있는 소재가 이게 통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땀쟁이한테는 이게 살짝 아쉬워요. 이 제품이 확실히 운행용 포지션이라면 아예 과감하게 여기 겨드랑이 벤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반사이드의 바지들 보면은 그 벤틸레이션 진짜 크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전 좀 놀랐는데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이 있으면은 진짜 통기성 하나는 제대로 확보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개인적인 욕심인가?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아쉬웠던 건데 이 포켓들이 3개가 있거든요. 메인 포켓 2개랑 여기 작은 포켓 하나가 있는데 포켓들의 위치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배낭 허리벨트를 조이면 이 포켓들이 다 여기에 가려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손 넣는 메인 주머니는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 작은 포켓 이거 하나만이라도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운행 중에 핸드폰 보관하거나 그러기에 진짜 딱일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인데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미군용 프리마로프트 재킷 보면 이 양쪽 안쪽에 진짜 거대한 메쉬 주머니가 있어요. 동계 시즌에 뭐 양말이나 장갑 같은 게 젖으면 이 안에 넣어두고 체온으로 말리면 은근히 걸어놓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마르거든요. 이 제품도 동계용 제품이니만큼 이게 만약에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에일러론 구스다운 재킷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아쉬운 게 그렇게 없는데 편리성 면에서 2가지 정도? 이 스납 파우치 이거 잃어버리기 되게 쉽거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 세륨 재킷은 이게 안주머니에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세륨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옷에 어딘가에 고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분실 염려를 덜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저같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가슴에 포켓이 겉면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은 쪽에만 있어요. 둘 다 물건을 넣어 놓으면 이쪽만 쳐져서 그게 신경 쓰여요. 밸런스가 맞으면 어떤 통쾌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아쉬운 점은 그 외에는 뭐 사실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산행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